안녕하세요. 나는 범죄자다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임상수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염건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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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어잘남. 어잘남. 네, 한철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무거우시네요. 아,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진짜 좋으시네요. 들을 때마다. 낭낭이에요. 네. 낭낭이에요. 낭낭 네. 18세예요. 근데 평소 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평소 때 얘기. 맞아, 왜요? 평소 때는 심각해. 저 평소에 이런 목소리인데요? 에이.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톤이. 예, 많이 들려요. 정말 좀 찌들어서 그렇지. 예, 많이 들려요, 많이. 네. 네. 어설프게 잘생기고 어이없게 잘생긴 한철우 씨. 네. 네. 오늘은 칭찬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어떤 또 범죄로. 네, 오늘은 네, 그 한철우 씨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벌써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범죄 내용들이 좀 네. 약간 무거운 범죄 내용입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고 네. 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건 저는 이렇게 살인 사건 얘기를 할 때 좀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영화에 새로 사용이 돼서 많이들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들 알게 되셨던 사건들인데, 저는 이 장소만 가도 생각이 납니다. 이태원. 이태원 살인 이태원이요? 사건. 네. 주제가 이태원 사는 사건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태원이 참 즐거운 곳인데, 꼭 이 사건이 꼭 생각이 나고, 햄버거 가게 가면 생각나고. 참, 이게, 그 당시에는 그 햄버거 가게가, 네. 버거킹들. 네. 네. 네, 되게 유명했어요. 그때 전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당시 그 햄버거가 맛있다고, 아, 그렇죠. 진짜로 저 한강 이북에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한강 미남 거기도 이북은 이북이죠. 근데 준 강남인데 거기 가가지고 와 이런 데도 있냐고 그때 돈 되게 비쌌어요 햄버거가. 그거 먹으러 갔는데 한 선생님 거기 가본 적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범죄랑 다 저랑 좀 연관성이 조금 다 네, 있지만, 있더라고. 이거는 또 이제 있는 게, 네.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죠?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시간? 그 전날인지 당일날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네. 4월 그때 3일 날. 이태원에 있었어요. 4월 3일날? 네. 97년에?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네. 그 이날 밤에 이제 거기 버거킹에서 한 100m 정도도 안 돼요. 거의 모텔에서 네네네. 형들 2명이랑 네. 같이 잤었어요. 그 신입생 때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네, 그래서. 그럴 때요. 네. 그 당시 이제 이태원도 거의 태어나고 처음 갔을 때인데, 이때 또 문제는 뭐냐면 버거킹에서 당시 여기 이제 버거킹 주요 메뉴 있죠. 네. 요거를 이날인지 그 전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두 날 중에 하루 또 여기서 또 햄버거를 또 먹었어요. 와퍼. 예, 큰 거. 먹고, 사이즈 큰 거. 이 날이 그날 아마 모텔에서 아마 잔 걸로 알고 큰일 날 있어요. 뻔했네. 그 시간대 햄버거 먹으러 갔으면 화장실에서 얘네는 그래서 걸리면 죽인다고. 좀 이제 이태원만 지나가고 나면 조금 솔직히 좀 이게 좀 생각도 좀 나고 그날이. 예, 이태원. 쭈뼛 하실 것 같아요. 네, 쭈뼛.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제가 좀 느끼는 게 참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케이스도 있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패터슨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패터슨을 이제 주범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을 인정해서 형량은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는데 당시에 그 홍대생이었죠. 그 조중필 씨가 그 상황에서 그 화장실에서 그 시비 걸라는 걔네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되게 운이 안 좋았던 거죠. 네. 정말 운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상황에 만약에 우리 한 선생님이 들어갔으면 역시 또 봉변을 당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어? 네. 예. 비슷한 거 있죠. 이번에 강남역에서 화장실에 여자 선생님 그 살해당한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쵸. 묻지마 범죄도 맞고 그다음 상대방 알지도 못하는데 살해까지 한 사건도 맞고. 근데 다만 그 강남역 그 화장실 사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수사 체계가 이 당시 이제 97년보다 훨씬 잘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잡아갖고 처벌을 한 케이스고 97년 사건은 이 조정필 씨 부모님 지금 나이 많이 드셨는데도 계속 억울하셔갖고 눈을 못 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억울한 사건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불운한 사건 있잖아요. 그 범죄 사건 중에 해필이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갖고
목숨을 잃거나 봉변을 당하냐 제가 그런 느낌 받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사건에 제가 볼 때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당시 그 이태원에서는 이태원 그 분위기가 조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왜 거기 왜 클럽 문화가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많죠,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네, 소수만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특화만 많았고. 된 네. 지역이었고 저도 그 외국 견학 가는 식으로 간 거였으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많았던 네, 그냥 뭐 한국 외국어도 사람들이 거기 못 놀러 가는 쓰고 건 뭐, 아니고. 뭐 아메리칸 타운인데. 네. 제가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패터슨 사건 뭐 다양한 내용은 아는데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이제 MC 선생님이 한번 네. 설명.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태원 살인 네, 사건에 시간 대해서는 관계로.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네. 이제 좀 사건 일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997년 4월 3일 한철우 씨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죠? 4월 3일 그 전날인지 이날인지가 좀 네. 헷갈립니다. 예. 대학생 조중필 씨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그리고 1997년 5월 검찰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흉기 소지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1997년 10월에 서울지법이 에드워드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요. 그리고 1998년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 특사로 패터슨 사면됩니다. 네, 참. 1998년 8월 23일 패터슨의 출국 금지 기한 만료가 되죠. 그리고 1998년 8월 24일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네. 1999년 9월 3일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2009년 9월 12일 딱 10년이 지났죠. 검찰 이태원 살인 사건 재수사를 착수하고요. 미국의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미국 수사당국 패터슨 검거를 하죠. 그리고 11년 같은 해 12월에 검찰 패터슨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12년 다음 해 10월 22일 미국 LA 연방법원 패터슨에 대해 한국으로의 소환 결정을 하죠. 그리고 2015년 3년이 지난 9월 18일 미국 국무부 패터슨 인도 결정을 해요. 그리고 2015년 같은 해 9월 23일 며칠 뒤에 검찰 패터슨 압송을 하고 그리고 또 올해 1월 25일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패터슨 징역 20년형을 확정을 합니다. 네. 여기 사건을 보면은 지금 97년에서 2017년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짜리 사건이죠. 네? 야. 20년. 네, 거기다 패터슨이 20년 징역형을 다 살아야 이 사건이 끝나니까 40년. 40년짜리 사건이 이게 그렇게 가면 또 그렇죠. 이게 아니 저도 열받아요 솔직히. 왜냐면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이렇게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한테 맞아 죽어도 그럼요. 이렇게 20년에다가 20년 더해갖고 40년짜리 끄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얘기죠. 이게 참 이게 잔혹한 사건이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일지를 읽어주셨잖아요. 일지 중에 첫 번째 문제가 검사가요.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기소를 따로 해요. 공범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분 돌아가신 홍대생 그 조중필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살해당했을 당시 느낌은 하나가 잡았고 하나가 흉기를 써가지고 자해를 한 걸로 지금 거의 지금 그 나오거든요. 네. 나오면은 어쨌든 그 화장실 공간 내에 둘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한 명이 칼을 휘둘러도 한 명은 옆에서 구경만 해도 이게 방조라는 얘기예요. 잘못 살인 방조가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갖다가 그 에드워드 리라고 있잖아요. 나중에 무죄 나온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당시 주범으로 몰렸으니까 얘는 살인죄로 기소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패터슨은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해요. 개별 기소를 해요. 공범으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난 지금 궁금한 거라. 왜 그랬을까요? 패터슨이나 에드워드나 뭔가 하나만 빽이 있네. 그죠? 하나만 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죄 확정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과정 일지 읽어주신 게 오늘 주제거든. 그쵸. 왜 그 사건이 그 사안에 그렇게 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개별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구심이 많이 나는 거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게 얘기 나왔거든요. 도대체 왜 개별 기소를 했냐. 그럼 개별 기소했다는 건 뭐냐면 사건을 재판을 따로 받게 함으로써 네. 재판부가 둘이 같이 기소됐으면 한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같이 간쳐놓고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양비론 아니면 공공관계가 발생하면요 양쪽에 양팔 저울식으로 서로 둘락날락 하다 보니까 진술이 이제 매칭이 돼요. 이쪽에서 얘가 거짓말했다 얘가 거짓말했다 핑퐁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실이 나오는데 개별 기소했다는 거는 따로 재판을 받게 했으니까 따로 재판 받는다는 거 이퀄 따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에드워드 리는 자기가 살인을 안 했다는 게 입증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석방을 해줬는데 그럼 얘는 자기가 살인죄로 자기가 모르는 나라의 18살짜리가 여기서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기 살기로 자기 안 죽였다고 방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또 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기각했냐 이거에 묵살했냐 이거 외국인 재판 특히 심각하게 보는데 이게 지금 궁금만 하네요. 네. 궁금만 해. 근데 패터슨이 근데 내가 하나만 한선한테 물어볼게요. 얘네가 술집도 아니고 햄버거 가게에서 왜 그 흉기 난동을 했다고 추정이 되세요? 이태원이라고 놓고 보면 야, 진짜 이해가 안 솔직한 되잖아. 살이죠. 내가 진짜. 그래서 일반인 2명하고 얘기하는 게 이 사건은 편한 게 이해가 두 분 다 안 되면 이해가 저도 안 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잖아. 그래서 일부는 마약서를 제기를 해요. 약간 좀 이렇게 환각상태. 근데 지금 여기 기소 내용 중에 얘네가 약 처먹었다는 건 나오지도 않잖아, 지금. 저 약물 검사를 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했다는 게 거의 된 것 같아, 얘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자꾸 이게 이게 햄버거 집이 자꾸 그려져서 아니, 저도 그 집 가봤어요. 그려지셔서 네. 가본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햄버거 집에 굳이 가갖고 화장실에서 소변 보러 온 남성한테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칼로 갔다가 돌아가신 분 사진 봤는데 정말 잔혹해요. 그 한 번 지른 것도 아니고. 네. 아, 그러면 그 짓거리를 했으면 얘네 둘이 뭐 술을 먹었던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앞에 있었던가 아니면 뭐 있어야 되는데 둘이 그것도 싸웠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그 사법당국 이 당시 얘기하는 거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지 않았겠냐 아니면 얘네들이 뭐 부모가 빽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칼을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묻지마 범죄에서도 동기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살인 범죄거든요. 그 2인 1조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을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기소 내용에는 에드워드는 살인만 돼 있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비 증거인멸만 돼 있지 마약류 관리법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상식적인 선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마약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뭐 미국 애들이 저기 뭐 마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얘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환각살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보복살인이 아니니까 왜 갑자기 왜 죽였냐 이거지. 그렇죠. 그럼 경찰에서 분명히 경찰이든 검찰이든 밝혔어야지 왜 죽였는지. 그러면 근데 이 에드워드리나 패터슨이 뭐 약이나 어떤 환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한 게 전혀 없어요. 아까 그때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얘네가 약하고 하지 않았냐. 약한 게 아니라. 나오긴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를 네. 했어도 네. 그런 얘기는 없고. 그게 나왔으면 바로 기소 내용 중에 마약류 관리법이나 뭐 대마 관리법 이런 걸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인과 그 쉽게 얘기하면 흉기 소지 뭐 이런 걸로만 집중해갖고 지금 갔다는 얘기죠.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고 특히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잔혹하다고 놓고 봤을 때는 얘네 둘이 둘 다 정의시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야, 욱해서 한번 찌른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패터슨이 중간에 보면 도망가잖아요. 네. 그죠? 그죠. 제가 또 물어볼게요. 미국으로 도주라고, 영어한테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인간인들한테. 그 우리 MC 선생님은 네. 얘가 분명히 살인의 공범인 것 같고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1년 있다가 8.15 특사로 왜 사면을 시켜줄까요? 그러니까요. 8.15 특사로 사면시켜준 이유가 뭘까요? 응? 뭐 몽주운전도 아니고. 야. 그죠?
그냥 가볍게 절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일지를 한번 이렇게 읊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별로 공략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분석을 해봐야 돼요. 8.15 사면을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그 강력범죄의 공범일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연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드워드 리가 그 확정 판결 난 게 99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보시면. 네. 그럼 99년까지 공범 관계에 있던 에드워드 리는 재판을 한국에서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신원을 확보해 놓는 게 낫지. 그렇죠. 얘를 8.15 사면으로 형량은 뭐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으니까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는 이유로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버린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8월 23일까지 출국 금지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날 바로 그냥 떴잖아요. 그럼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을 검사가 해야 되는데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검사도 그죠. 안 해요. 안 하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날라버렸잖아요.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100%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지가 죄가 없다면 바로 그냥 만료됐다고 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이것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거지. 아니 이게 재판 중이었잖아요. 재판 그렇죠. 중이었던 거죠. 공범인에는 재판 중이었죠. 그죠? 공범이면은 공범이면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되는데 8.15 특사로 내보내고 얘는. 네. 그리고 기한 만료되니까 바로 나가버리고. 음.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98년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20년 전이네. 20년 그렇죠. 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한 선생님 소파가 뭔지 알아요? 소파요? 예. 소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소파. 예, 소파. 앉는 소파 말고. 네, 소파. 소파 방정환. 예? 그것도 맞네. 그죠? 네. 소파라고 왜 미군하고 관련돼서 가장 시끄러운 게 아. 한미 행정 협정이라고 돼 있어요. SOPA 말하는 거. SOFA. FA. 소파. 소파. 모를 수 있어요. 소파. 근데 이게 이제 소파 관련된 문제예요. 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이 둘 아이들이 사고 쳤을 때가 18세였잖아요. 79년생으로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사고 쳤을 당시에 그 부모님이 미군 관계자였다는 얘기예요. 소파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인가요? 아니면 한 명만? 둘다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패터슨만 아니에요? 둘 다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아, 둘 다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지금 증인들 있잖아요. 얘네가 그 햄버거집 가기 전에 친구들 몇 명하고 놀았대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증언을 받으면 그때도 이 형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약을 했던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흉기를 왜 들고 다녔는지. 그래갖고 그 미국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소환을 하려고 그랬더니 미군 측에서 갑자기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갖고 한미협정상 군인 또는 파견 나온 군인 또는 군무원 있잖아요. 네. 공무원의 가족은 너네 맘대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 현장에 있으니까 조사 수사하는 걸 용인하겠지만 나머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에드워드리하고 패터슨의 친구들은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 왜? 아니 왜 물어봐야지. 그러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햄버거 집에는 두 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네, 둘만 있어요. 화장실도 두 명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가가지고 두 두 명 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햄버거를 안 먹고 그냥 그 화장실을 갔는지 그건 모르는 그 거죠. 왜냐면 부분에 외부에 있는 대해서는, 화장실이니까. 네, 그, 제가 안에 있는 알기로는 게 아니라. 햄버거 집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있다가 네, 그렇게 있어요. 햄버거 저기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알기로. 그러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좀 화장실에서 들어가고 시비가 붙었대요. 막 큰 소리가 나갖고 소리 질러 가다가 이 두 놈이 칼을 들고서는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했겠죠. 왜 그런 저도 외국인들 술 먹은 애들한테 복면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으면 알잖아, 욕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준필 씨도 당시에 열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당시 수사 기록은 그냥 조준필 씨가 들어오니까 무턱대고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그게 제일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오자마자 무턱대로 공격했다? 그거는 2인 이상일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의 경우에는 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같이 오자마자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가능한데 2인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시비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쏙 빼놓고서는 이게 더 웃긴 건 얘기하면 기소를 할 때 하나의 죄로만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게 무죄가 나오면 풀어줘야 돼요. 에드워드 리는 살인만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인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나가야지. 살인이 아니니까. 네.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야, 저는 좀 이게 좀 많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걔가 패터스는 그러면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어. 걔는 흉기 소지에 대한 것만 처벌받는 거고. 에드워드리가 만약에 그 에드워드가 흉기를 가지고 있고 그랬어. 흉기는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풀려나지 못해. 에드워드 리도 처벌 안 받은 거예요. 이 사건에도 진짜 나쁜 게 패터슨 20년 받은 거 받고선 사회정의가 구현됐다고 하는데 에드워드 리 이 새끼도 혼나야 돼요. 얘는 왜 안 데리고 와요? 얘는 살인죄가 무죄가 났으니까. 그 공범이잖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소를 검사가 똑바로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패터슨을 예를 들어서 살인의 주범으로 기소를 했고 에드워드 리를 살인 그 방조죄 있어요. 지켜봤잖아요. 살인할 때 방조죄가 되면 공범관계 그냥 옆에서 쳐다보는 게 그쵸. 되거든. 그냥 봤어도. 최소한 방조죄로 해가지고 둘을 공동기소를 했어야지. 하나가 처벌을 세게 받아서 하나 약하게 구경만 해도 처벌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니까 일사부재리라고 아시잖아요. 한 번 무죄 나온 건 다시 죄로는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패터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치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외상값 치르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했고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같이 쳐다봐갖고 살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얘는 무죄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빠이빠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살고 있어? 미국 갔겠죠. 얘는. 에드워드요? 네. 마음 편하게 살고 있을까?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도 또 소개가 됐었잖아요. 네, 얼마 소개가 전에 됐는데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제, 많이 나왔죠. 이게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SBS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죄 무죄가 뒤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미국인 특히 미국 군이나 그 국방부 어떤 간부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사법당국에서 억울한 피해를 만들어 놓고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저는 SBS 방송의 기본 어떤 취지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특히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봤죠. 네. 충격이잖아요. 저는 화나면서 봤어요. 전 영화를 못 봐서. 네.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화가 나요. 그 영화 보면, 예, 이게 약속의 비애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뭐, 제일 심하게 얘기하면 당시 그 패터슨 아버지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함부로 패터슨을 못 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를 그냥 살인범으로 몰아갖고 정리했다가 무죄로 빼서 보내고 패터슨은 계속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도 시중에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기본적인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주 방송했더라고요. 네, 이거 여러 번 했죠. 예,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또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비산혈흔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칼로 자해를 했으니까 이게 피가 튀긴다고 하잖아요. 이걸 비산혈흔이라고 하거든요. 튀는 피가.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조준필 씨가 칼에 찔린 모양새나 공격당한 모습을 보면 밑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칼 들어온 게. 아, 예, 예. 키가 작은 사람이. 네, 작은 사람이 공격을 한 거지 위에서 공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칼 방향이나 이 비산 혈흔이나 그 당시 감시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패터슨이 키가 작아요. 167, 8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인인데도.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182쯤 저만해요. 맞아요. 커요. 아, 그러면 이게 키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잖아요. 14, 5cm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찔르는 각도가 분명히 틀리거든요. 다르죠. 칼 휘두르는 각도가. 근데 이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아래서 휘두른 것 같은데 위에서 키 큰 애 180 넘어가는 걸 휘두른 걸로 그 계속 몰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나오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재판에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내용이 지적이 됐다는 얘기죠. 보내놓고 살인자 얘는 아니다. 음, 그래서 한 명은 보내고 음, 남은 한 명은 살인자였는데 네. 살인죄였는데 결국은 위치도 안 맞고 네. 얘가 죽인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네. 살인자가 아니다. 네. 둘 다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검사가 실수를 2번을 한 게 이게 진짜 법무부에서 이건 나중에 소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소할 때 아까 개별 기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또 검찰에서 뭐라냐면 실수했대요. 기소할 때 우리가 따로 한 거는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대박인 게 패터슨 있잖아요. 출국 금지 기한 만료됐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알아요. 그래도 컴퓨터 쓰기 때문에 출국 기한 만료되면요 다 떠요. 두드러가고 얘는 만료가 되니까 검사님 영장 청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못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선생님들 저기
교통 범칙금 딱 찍잖아요. 네. 요즘 기계로 자동으로 나오잖아. 자동으로. 그때도 그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언론사에서 난리치니까 뭘 하냐면 그때 검사가 실수한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그 뒤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20년이 확정이 되면요. 네. 형을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 네, 우리나라에서. 네. 왜냐면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79년생이니까 나이는 뭐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30대니까. 39. 네. 서로 나오지. 네, 그러니까는 한국 나이로 기준하면은 59. 그죠? 네, 64대도 나오겠네요. 네. 하긴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안 오려고 발악을 했어요. 거기 그 일란페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패턴 검거한 게 2011년 5월에 검거를 했잖아요. 네. 검거하고 인도 결정하고 압수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딱 4년 4개월 정도 걸렸죠? 네. 야. 예.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도망 발악을 다닌 한 거- 거죠? 도망 다닌 거죠? 검거돼갖고 집어넣어 입장 조치가 된 게 2011년 5월이고 네. 그 상황에서 재판받고 해갖고 인도 결정되는 데까지 미국에서 4년 정도 산 거예요. 근데 미국에 4년 정도 사는데 그 안에서 산 거예요? 그곳에서? 네네네네. 근데 아, 이게 그럼- 더 옛날 같았으면 음. 아마 안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시대가 이제 네, 시대가 우리나라 국력이 좀 강화가 됐고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절대 안 보내죠. 안 보내 옛날 같으면 이게 쌩까치요 그때는. 맞죠. 우리가 뭘, 뭔데 그러냐. 뭘. 옛날에 혹시 소파 관련돼서 윤근 씨 사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대학 다니실 때 여자 그 성매매 여성 그 생식기에 막 이렇게 우산 꽂아놓고 막 하이타이라고 그러죠. 그 불어놓고 불 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그 대학 다닐 때 대학가에 벽보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 미군 중에 사이코패스가 하나 있었는데 아 성매매 여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에서 처벌하겠으니 한국에서 접근하지 마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90년대 이 사건 전에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정말 참혹하지만 모든 대학의 게시판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분 사진이.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그때 대학생들이나 사회의 어떤 생각하는 청년 계층들이 이 소파가 도대체 뭐냐, 한미의 행정협정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소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소파가 좀 개정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소파는 그 이승만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네. 6.25 전쟁 끝나고 네.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7개사단 정도가 와 있었대요. 10만 명 가까이가 6.25 끝나고 한국에 남아 있었대요. 그때는 항원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주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동두천, 뭐 송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있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이제 그런 지역에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다 보니까 타국에 왔으니까 그럴 경우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 협정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맺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인이잖아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독립운동 한 건 맞지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정치학 박사 받았으면 미국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협정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너네 부대 안에는 치외법권이니까 미국법 적용하는 건 맞는데 너네가 나와서 사고 치는 것도 우리나라 경찰들 머리 아프고 수준 떨어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유흥지 있죠. 우리 옛날에만 텍사스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너네가 해라 치안권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 있는데 가보시면 미군 MP 있죠. 밀리터리 폴리스가 나와서 순찰하잖아요. 걔네가 원래 순찰하고 왔는데 쥐네 땅도 아닌데 와 나와서 순찰하고 지나다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해야지. 그게 소파하고 소파의 가장 독소 조항은 뭐냐면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차 좌우지간 밖에 나가서 한국 땅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더라도 재판 관할 권이나 수사권은 미국 헌병이나 미국 사법당국이 한다. 이게 소파예요. 네. 그게 이제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하고 당시 놀았던 친구들 있죠. 미국인 친구들. 그러니까 군속이나 군인 자녀들이겠죠. 얘네들에 대해서 참고주의 조사만 충분히 했어도 사건 개요가 제대로 나올 수 그 있었거든요. 협정 때문에 근데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좀 바뀌었나요, 내용이?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게 국력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제가 오키나와에 많잖아요. 네. 일본도 소파에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미군이 사고 치면요 무조건 일본 경찰이 관할해요. 네. 국력이구나. 예, 예.
오키나와는 아예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주적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악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할 때 제일 난감한 게 미군이나 미군속 있죠. 네. 예, 군무원이나 그 자녀가 저지른 사건은 경찰 입장에서 수사할 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성폭행 사건 옛날에 많았거든. 그렇죠. 예, 이태원이요. 그 미군에 의한 그 한국 여대생들 있잖아요. 강간 사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거 다 어디다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선 피의자가 넘기는 미군 거죠. 아이 아니에요. 네. 그럼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유 우리는 못 줘 이런단 말이야. 아, 그쪽에서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네. 그러고서 이렇게 또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끝나요. 그래갖고 억울한 진짜 애들 억울한 많았어요. 피해자네요. 억울한 많았어요. 피해자.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최근에 또 사기 결혼한 애도 하나 있었어요. 미군 간부인데 상상각을 해요. 한국에서 결혼해갖고 결혼식 올리고 주한 미군이에요. 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혼인신고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미국에서 미국에 결혼한 멀쩡한 부인 있고 애도 있는 거라. 그리고 도망간 사건 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데 사기 결혼이라 요구하라고 그랬더니 미군에서는 확정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니라고. 야,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패터슨을 이제 20년 징역형을 때려서, 예? 그나마. 근데 이제 그 피해자인 조 선생님 그 부모께서는 뭘 하시냐면 예. 왜 무기징역이랑 사형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또 하나 도피했잖아요. 네. 도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또 그쪽 그 고소인 측 또는 그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네.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중형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또 봐주는 20년이면 너무 짧지 않냐. 근데 그게 그 사건을 저지른 게 얘가 어릴 때 저질러서 그런 거라면서요. 네, 그건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한국 나이로 말도 안 되는 치면 소리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방영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악의적 사건이고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아니 부분은 그 좀- 사건 당시는 소년법에 그렇게 의거해서 해야 되지만 이미 도망갔고 얘가 도망간 죄도 되게 큰 거잖아요. 네. 살인하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 봐서 얘를 무기징역을 주든지 아니 진짜 사형을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을 제가 오늘 주제로 다루기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2의 패터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중국인들이 네. 제주도에 저번에 그 예배 보러 가셨던 어머니가 그냥 거기 예배당에서 공격당해갖고 그 중국인한테 칼 맞아 사망한 사건, 살인사건 터졌었잖아요, 최근에. 중국하고는 협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파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게 그렇죠.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비자 면제구역 아니에요. 관광비자로.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오고 그 제주도만 넘어서 목포만 인다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자로 이제 제주도로 오다 보니까 대다수는 괜찮은 분들이에요. 진짜 네. 제주도가 어떤지 구경하러 오는 대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는 불법 체류로 짱 박히려고 오는 한무대기 하나. 아, 근데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그 중국에서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인데 네. 저가 관광 왔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하나. 네. 그래서 올해 그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뭐까지 선했냐면 외국인 범죄 척결 원년이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그 사실 제주도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저는 제주도 친구들이 많은데 청정지역이죠. 네. 제주도 친구들이 집에 문을 안 잠가요. 그래서 왜 안 잠그냐고. 서울에 이사 왔는데도 문을 안 잠그는 거예요. 왜 안 잠그냐 그랬더니 야 제주도에서는 문을 안 잠그고 대문도 없대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나 집에 없어. 이 표시를 야 집에 없는 걸 왜 표시해놔? 그럼 도둑이 될 거 아니야. 도둑이 없어. 제주도는 도둑이 없어. 남의 걸 훔치거나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도시잖아요, 사실은. 아니, 제주경찰 진짜 좋대요. 네, 옛날에 그래서 편하대요. 옛날에. 네, 옛날에. 근데 네. 10년간 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외사요원 아실 거예요. 외사요원이 뭐냐면 경찰 중에 통역도 하고 수사도 하는 것들을 외사요원이라고 따로 뽑아요. 외국어 특기자로. 네. 세상에 제주경찰청에 보내도 딸려가지고 중국어 할 수 있는 외사요원들 있잖아요. 그냥 블랙홀이에요. 계속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사건이 급증하니까. 아까 임 선생님이 얘기했던 10배 있잖아요. 네.
뭐 폭력 사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좌우지간 피 흘리고 들어오면 파출소나 지구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그 집중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뭐다 중국어 쓰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그 98년도 때 네. 제주도에서 한 3, 4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니 다 연결돼. 네, 사는 적이 삶이 있는데 험악해. 이때는 그 제주 전체 패스트푸드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아 그래? 그때 롯데리아예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딱 하나 연동에 있었고, 제주시. 네, 연동에. 딱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죠. 집 나가고 나면 뭐 하는 네, 표시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네. 이 제주도가 진짜 괜찮을 때예요. 그럼요. 제주도에 98년도 거지 없어요. 그리고 범죄자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뭐 어디 이렇게 가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파출소에 가면 성적이 조금 이제 안 좋거나 아니면 혹은 되게 쉬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를 선택한다고 할 정도로 범죄가 그렇게 없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강력 범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이제 그 고급 간부들 있잖아요. 경정이라고 이제 무궁화 세계. 그 다음에 국정원이나 검찰도 어느 정도 부장급쯤 되는 네. 좀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 2, 30년 막 미친 듯이 달리다가 머리 쥐날 때가 있어요. 네. 나이 오면. 그러면 잠깐 파견 근무 가서 머리 좀 식히면서 다시 그 재무장을 하고 오는 데가 제주도로 발령 맞는 거였거든요. 10년 전만 사건이 해도. 없으니까. 사건이 많지 않고 제주도분이 착해요. 그럼요. 예. 물론 이주 온 사람한테는 약간 배타적일 수는 있지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만 들어가면 품어주는 성향이 섬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무비자로 지금 한 5년 6년 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만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거라. 강력범죄는 여러 배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땅이랑 집도 중국에서 많이 샀다고. 그렇죠. 왜 그러면 얘기하는데. 사면 영주권이 나오니까 그 투자 이민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닥친 대로 사는 것도 있고 뭐 중국이 정세가 안 좋잖아요. 특히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는 부패나 반부패 사범, 그러니까 부패 척결로 몰려버리면 보시라이라고 아시잖아요. 저번에 그 네. 권력 2인자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압수하는 거 있기 때문에 재산도 다. 예, 재산 돌리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자 생각해보세요. 큰 돈을 갖다가 제주도에 갖다 집어넣고 이걸 하면 관리할 관리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중국인을 파견할 거 아니에요. 관리자로. 땅을 뭐 수만 평 샀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지정신인 사람이겠어요? 뭐 건달이거나 중국에도 흑사회나 사막회겠지.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제주도 이게 외국인 범죄가 사실 이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국에 들어오는 그 조폭들 있죠. 이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주도 지역의 조폭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가 이제 내륙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 개봉동이나 서울의 가리봉동, 뭐 구로동, 뭐 오류동 이런 데 일대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네, 대림동. 이쪽에 이미 새끼 피라미 조직들로 들어와 있어요. 경찰에서 벌써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리봉역이 그거 가산지질 단 지역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척결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외사요원들을 집중 투입해갖고 중국인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애들이 괴롭히냐 그래갖고 최근에 소탕을 한번 했어요. 근데 소탕을 할 때 뭘로 소탕하는지 잘 모르죠. 마작 같은 거 도박판 개장죄로 해갖고 잡아놔요. 왜 그러면 얘네가 범죄 조직을 결성한 거에 대해서까지는 이게 수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작 있잖아요. 마작 가지고 또 수백만 원씩 거는 도박장 개설죄가 있거든요. 네. 이걸로 저걸로 다 추방을 해요. 추방을 하면 이제 중국 공안에서 처벌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스멀스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패터슨 사건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엄하게 칼 맞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최근에 중국인 그 때로 술 먹은 사람들한테 매 맞는 사건이 많아요. 식당 주인들이. 많대요. 그냥 돈 계산 안 하고 나가고. 네. 이게 많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텔비 있잖아요. 단체로 들어왔다가 호텔비 안 주고 막 도망가고 막 별별일 다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혐중적인 사고, 그러니까 중국인을 혐오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이 제2의 그 조중필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돈도 돈이지만 이 내국인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국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그게 무비자라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를 하면 그러면 사건이 많이 사라질까요? 이게 현재 그 온라인 청원 운동으로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관광객도 받자.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사드에 대한 그 보복 있잖아요.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숫자나 이게 많이 내륙이 좀 줄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고 치는 경우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그 산 도로변에서 여자분 또 잔혹하게 살해돼갖고 발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 외국인 사이에 걸린 범죄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제가 최근에 그 경찰에 자문한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진짜 성매매를요 외국인들이 해요. 국내에서. 성매매를 외국인들이 한다고? 네, 외국인들이 운영하고요. 외국 여성을 공급을 해요. 그게 뭐 우리나라 그 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거랑 일본 비슷한, 성매매 네. 한 그런 거랑 비슷한 네,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 요즘에 그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우즈베키스탄 여성들 막 20-30명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처벌하는 거죠.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대부분 한국 영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을 오셨다가 첫 번째는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위장 결혼. 예, 영주권 취득하고 이혼한 케이스.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결혼을 똑바로 왔다가 남편하고 사별했다던가 또 술 먹고 부인 두드러 패면 이상한 예, 사람이랑 자동 이혼 결혼했다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 분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네. 성매매나 이렇게 유흥업이잖아요. 네. 이쪽을 또 요즘에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역도시가 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죄송한 얘기인데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약 범죄 있잖아요. 이게 마약이 우리가 하는 건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주사 놓는 거 이런 거 주로 알잖아요. 대마 이 정도만 아시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남중국에 가면 희한한 종류의 마약이 있어요. 그래요? 이 법에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약관리법에는 그 뭐 전체로 하면 3,000가지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 많기도 많다. 거기에 제외되는 그러니까 꽉그러면 뭐 람부탄 이런 거 먹어봤죠. 열대 과일. 람부탄? 막 못생긴 거 있잖아. 네, 그 약간 냄새 많이 나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고 마실 때 맛있다는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해외여행 같은데 가끔 가면 못생긴 희한한 과일 많잖아요. 아니 우리는 사과 배만 봤지 외국 가면 이게 과일이라는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식물성 우리가 아는 잡초들도 외국 가면 우리가 모르는 잡초가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씹었다면 환각 증세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정확하게는 한 200만 명 정도 외국인이 와 있고 네. 불법 체류 한 100만 명으로 봐요. 그럼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지금 와 있는 상황 하에서 인구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그 마약 청정국 지휘도 잃어버리는 상황 중에 하나가 외국인 중에 범죄성 관련된 사람 관리가 안 돼갖고 옛날 이태원 아까 말씀 그쪽 외국인 많은 데 있잖아요. 뭐 평택, 오산 이런 데만 마약범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천으로 막 별의별 사건이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나 범죄성을 가진 외국인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겠죠. 그냥 저기 구로역 이런 쪽 뒤쪽 가면 밤에 가면 거기 완전 중국이에요 거의. 그렇죠. 와. 저기 안산 가도 원곡동 이런 데 있어요. 네, 저기 안산역 앞에. 거기는 한국 간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서로 조심해야겠지. 그만큼 뭐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명동도 중국이었는데요. 뭐. 그렇지만. 네, 다. 아,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쉽게 어떤 이런 범죄에 노출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에 의한 어떤 범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사실은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없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겪어본 적 있으세요? 외국인 범죄요? 네, 외국인한테 뭔가 이제 뭐 폭력을 당한다던가. 폭력이라기보다는 네, 언어 폭력이라든가. 그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제가 술이 좀 취했는데 폭탄주를 자꾸 주더라고요. 근데 그 폭탄주가 무기를 사용했네. 네, 폭탄주를 주는데 그 폭탄주가 소주가 엄청 들어가 있는 거를 줘가지고 아, 그 비율이 딱 비율이 좋은 비율이 정말 있는데. 그건 범죄예요.
아, 그래, 범죄네. 아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이거 범죄예요. 왜냐면 비율이 있거든. 적정 비율이 있거든요. 그죠? 처음 타니까 응. 애도 모르고 이제 준 건데 알고 준 거야. 그거를 이제 술김에 받아 먹다가 응. 아주 한번 혼을 엄청나게 낸 적이 있어요. 응. 제가. 그리고 이건 범죄라고. 범죄에, 다음날 속 쓰서 죽는 줄 알았네. 범죄에 노출되셨네요. 네. 외국인. 그게 이제 한번 이제 범죄를 이제 겪은 네. 폭탄주. 근데 이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거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외국인들은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녹화 끝나고 지나가는데, 그때 뭐 이제, 방송하면은 좀 특이한 옷들 많이 입잖아요. 네. 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힐을 신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말들이 약간 좀 성추행?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 이래, 왜 숨을 이상하셔요? 넘버 원, 뭐 이런 거. 아니,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러게 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았겠죠. 제가 영어가 그랬으면, 이 정도 수준. 땡큐!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 이런 말씀 얘기하는 있는데 푸시, 뭐 피치 이렇게 네. 많이 해요. 네. 이게 성욕으로 차단 말 못해요. 욕이에요. 네. 그냥 단어상의 그 뜻이 아니고 저는 네. 또 지금 처음 들어요. 네, 태어나고. 복숭아 뭐 피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엉덩이를 보면서 네, 이제 그게 얘기를 하는 뭐 거죠. 푸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캣 이런 거. 캣 고양이. 근데 아니, 이 푸시캣 그러면 진짜 심한 욕이에요. 그게. 아니.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그런 뜻 무식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떡이라는 게 먹는 떡이잖아요. 근데 성으로 또 떡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들도 우리가 보는 그런 그들의 그런 뜻이 있다고. 복숭아가. 응. 우리도 그래서 먹는 떡이 영어로 복숭아잖아요. 하면 코리아 브레드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기 떡을 뭐 코리안 이렇게 브레드. 뭘로 이렇게 망치질 한다 그거에 성관계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 번 당한 게 제가 그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역시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다른 여자 조교 2명하고 저희가 의전을 해야 되니까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호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조교가 다른 가족인데 되게 이뻤어. 이쁘고 했는데 애가 좀 옷을 좀 약간 야하게 입고 와서 더우나 보니까 정장인데 갔는데 미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얘네가 쑥 지나가는데 쑥 쳐다보더니 아까 얘기한 그 뭐 네. 피치, 푸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근데 거지. 여자의 2명 중에 아까 그 대상이 안 되는 여자 따로 있었잖아요. 네. 얘가 이걸 두고 열이 받은 거야. 걔 영어를 잘했거든. 그 얘가 싸움이 붙은 거야. 아.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도대체 한국 여자 뭐 뭐라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움이 대판 붙었어요. 걔네하고. 주먹이 날라왔다고요? 네, 걔네가 약간 좀 맛이 갔던 거 낮술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여자를 때렸다고? 아니 우리 쪽으로 주먹이 날라왔죠. 우리도 그 옆에서 시기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싸우긴 했는데 우리가 맞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경찰행정학과 다니면 무술 종합 한 4, 5단 찍은 되니까. 그래서 정리 작업을 했는데 걔네도 쪽팔리니까 합의하고 악순하고 갔어요. 정말 미안한 사과를 하고 갔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한복판에서 광화문 저기에서 인사동 가는 방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군이 많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한국 사람 매 맞으면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래요. 지금도. 그럼 뭐 찾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덮어버리면 네,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지하철 같은데 수사대에 네. 간혹 고소가 들어오면 미국인이나 미군인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약하니까 그런 비속어를 막 쓰는 거예요. 낄낄대고 웃으면서. 맞아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 신고해서 이제 잡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범죄가 많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폭력범죄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외국인들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런 사람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살인범죄도 많이 발생해요. 이번에 제주도에 그 예배 보러 가셨던 어머니 그 살해당한 사건 같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강남에 성형외과가 다 털렸어요. 하는 사람한테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받아. 남자예요. 수술을 받고서 수술 깨자마자 수술이 잘못됐다. 코가 삐뚤어졌다 그래갖고 간호사 폭행하고 의사 두드러 패고 나 개난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짜로 수술비도 퉁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받고 현금 보상 받고 이렇게 해갖고 수십 군데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그 있는 수십 군데를 어떻게 털어먹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얼굴 그러면 조금 또 이렇게 되면 또 딴 데 가고. 개진상을 막 치니까 그게 좀 부분 수술 조금씩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는 손님들도 못 받게 하고. 얘도 막- 내가 볼 땐 중국 깡패 같아 하는 거 제 CCTV 동영상 확보해서 봤는데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매를 맞고 간호사 맞은 건 뭐 말할 필요 없고 이게 잘못해서 소문 나면은 저기 요즘에 아시잖아요. 강남 성형외과 중국에 아니면 진짜 다 굶어 죽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의사회에서 난리쳐가지고 고소해갖고 지금 구속시킨 사건이 있어요. 이게 별의별 사건이 다 한 터진다는 얘기.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판왕이 뭐냐면 사기치는 거예요. 외국 땅까지 와서. 진짜 머리 좋다. 네, 대표적인 게 그 달러 있잖아요. 음. 검은 종이가 있어요. 검은 종이를 갖다가 무슨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1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를 바뀌어.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가 영화인가? 그거- 무슨 어디 프로그램에서 본 것 네, 같은데. 지금도 계속 터져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그 종이 그 네. 받으면 그 종이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액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종이는 몇 톤 단위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는 달러가 있는데 그 네. 용액만 아. 있으면 이걸 다 돈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용액을 살 수 있게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을 하시네. 돈을 3억에서 받는 5억. 거지. 그 네. 정도면 그 톤 단위 걸 세탁을 할 수 있다. 근데 네.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용액에 넣으면 달러로 바뀌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휴대용 그 위패 감지기가 있거든요. 그럼 정보로 나와. 그럼 거기서 이게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다 당해요. 이 범죄도 반복되나 봐요. 아니, 그거 옛날에 그렇지. 금 있잖아요. 금 왜 그 음. 만드는 거. 뭐라고 음. 그러지 그걸? 그것도 연금술 연금술. 집어넣으면 금으로 연금술. 바뀌어갖고 뭐 이만한 거 벽돌 같은 거 네. 집어넣으면 금으로 네. 바뀌어갖고 근데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이에요? 실제 정품인 지폐에다가 네. 검은색 그 뭘 바르고 네. 이걸 녹이는 약에다 넣은 거예요. 그 아주 화학적인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건데 응, 응. 그 사람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이제 그 검은색 그 종이 막 이렇게 돈 보여주고 그러는 거는 다 가짜고. 네. 까만 종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사기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연예인 캐스팅 사기 있잖아요. 네. 하도 한국 배우들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의 무슨 영화사 사장이래. 이게 와가지고 뭐 캐스팅하고 어쩐다고 돈 받아갖고 날르는데 외국인들도 있고요. 많죠. 아주 오만 가지 사례가 지금 많아요. 이게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사실 보면은 살인 사건에 이제 우리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태원 살인 사건의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외국인 범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백인에 대한 사대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사기나 폭력 범죄, 그 다음에 뭐 혼인민자 간음 사건도 많아요. 이게 죄가 처벌이 없어져서 그렇지 결혼하자 그래놓고 막 돈 다 뜯어먹고 꽃제비 있잖아요. 네, 앞 프로그램 한 거. 네. 그런 사건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멀쩡하게 된 백인이에요. 특히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학원 있잖아요. 네. 외국학원 강사들이 네. 여자 수강생들을 성적으로 의뢰하고 돈 뜯어먹는 사건 되게 많아요. 그게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좀 우습긴 한데 인종차별은 좀 세게, 아니지만 세게 해봐요. 세게 좀 해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어. 흑인한테는 안 당해요. 맞아요. 이거 백인한테 솔직히- 당한다고. 어, 솔직히 백인한테 그렇잖아요. 당해. 인종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백인한테 당해요. 왜? 여자들 사건 보면 다 백인한테 당했죠. 왜냐면 그게 사대주의거든요. 백인을 보면은 멋있고, 걔네들 더럽게 안 씻고 냄새나도 깨끗한 것 같거든. 피부 하얗고. 백인.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너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대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인종차별주의도 있고요. 인종차별이 사대주의하고 엮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하는 사람, 사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미국의 KKK단? 네. 거기가 백인 이제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쿠클럭스 클럽.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인 우월주의가 있고 사대주의를 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범죄에 노출될 때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선생님이 연기학원을 만약에 원장님으로 차려요. 그럼 학원은 저 미성년자 학생들도 올 수 있잖아요. 오죠. 그럼 뭐가 적용이 될까요? 학원법에 성범죄자 전과조회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돼요. 학원이니까 학원은. 음. 그럼 원장님인 우리 한 원장님도 성범죄 전과조회를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야 되고 네. 오는 전 강사도 다 해야 돼요. 이게 모든 사회복지시설하고 학원시설이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적용을 못하는 게
외국인 원어민 강사는 이걸 어떻게 조율하냐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국가에서 사법기관을 관할하잖아요. 경찰 정도 국가기관이죠. 중앙정부에서 하잖아요. 검찰 정도 중앙에서 하죠. 출입국관리국도 중앙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증명서는 그 국가,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찍어준 건데 미국은 각 주마다 법무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연방정부 말고도. 그럼 그 주에서 주의 법무부 장관이 사인했다고 하는 전과조에서는 믿을 수 있냐 이거야. 50개 주가 다 따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 근데 어차피 영국식 발음 아니면 미국식 발음 아니면 저쪽 동남아시아 쪽 발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여자 학원생 여러 명을 그러니까 성폭행한 건 아니고요. 돈 뜯어먹고 데리고 막 7, 8명 가지치기 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애가. 나중에 잡아왔는데 미국에서 조회를 한 거예요. 수갑 채워놓고서는. 조회를 했더니 거기서 10몇 번이야. 미국 아인데. 학력도 다 뻥이에요. 무슨 뭐 저기 미시간 대학이 교육학 유명하다며요. 그래갖고 미시간 주립대학 나왔다는데 나중에 조회를 해봤더니 돈 주고 산 거야. 태국 애들한테 30만 원 주고.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옛날에 외국어인데, 이게. 외국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다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이 사람의 정말 학력이며 이런 아, 거. 네. 이게 다 조사했을까? 아니, 네. 잠깐만. 너무 의심스러운 고등학교 때 거야. 외국어 선생님이 있나? 아유, 아니, 있었어요. 좋은 학교네. 좋은 학교 나왔네. 아니 기분 그렇지 안 않아. 좋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외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외국어를. 어쩐지 부치가 난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사건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어였거든요. 네. 영어였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이거예요. 이게 뭐 이제 단어를 주면서 얘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봐. 이런 그런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얘가 갑자기 앞에 한 아이가 나갔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땡 들어와. 너는 패스야. 너는 끝났어. 넌 점수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성추행이 아니라 저기 뭐야 성모욕했나? 그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 그때만 해도 우리가 되게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여고생들 조용히 야 왜 그랬어 아까 뭐 때문에 이제 다 가고 나니까 또라이야. 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페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치. 아이고 씨. 그걸 여고생한테 그거 어떻게 그리라고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얘가 법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한 명만 들었잖아. 처벌이 안 돼요. 맞아, 한 명만 들었기 때문에. 그 성추행이잖아요, 사실. 성희롱이고 성희롱,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 처벌이 성희롱. 안 돼요. 입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프로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교 선생으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에서 한국 주재원으로 넘어왔다던가 죄송한데 백인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넘어왔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학원 강사라고 한다던가 이러면서 한국 여성한테 접근해요. 그러면 이 피해본 여성들 제가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다 뭐라 하냐면 일석이조라 이거야. 외국인도 한번 사귀어보고 영어도 그건 말은 배우고. 괜찮아. 영어도 배우고 뭐 잘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해. 침대 영어. 예, 근데 침대 배드 잉글리시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정도 피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본 사건은 최소 센 거는 마약 공범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학원 강사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같이 이제 동거를 한 거예요 여자 집에서. 근데 남자가 마약을 하면서 같이 꽂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잡혔어. 잡혀가는데 여자가 공범이 돼갖고 잡혀갖고 심지어 조진 사건도 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중국에 마약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래서 걸리게 되면 다 사형이던데요? 아 거긴 사형이에요. 거기는. 와, 그냥 세요. 예. 거기 법이. 성폭행도 사용해요. 아, 중국은? 아, 또 15세 밑에 아이를 성폭행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총살이에요. 총살. 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다문화 다국적화되는 사원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나 어떤 무역 부분에서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엄하게 이제 외국 문물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범죄적인 문화를 수입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국력이 강해야 된다는 건 국방이 강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적 권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패터슨 사건 같은 경우도 20년 만에 우리가 처리가 됐고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법무부에서는 의지 없었잖아요.
방송에서 난리치고 언론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3명의 국민은 최소한 이 사건 다시 개비해야 된다, 들어엎어야 된다고 다 의견 개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법적 정의를 국민들이 요구해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 이런 사건이 다시 또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 유사 사건도 네,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혹여나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외국인들도 계시겠죠. 여기 뭐 이제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살고 우리 계시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외국인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나 오해를 하실까봐 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네, 좋은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죄자들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자 이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외국에만 나가면 빨리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저는 말이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아우. 그리고 한 2, 3일 다니다 보면 질려요. 우리나라가 제일 재밌고 음식도 좋고 그리고 대화가 통한다는 게 얼마나 장점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제나 외국 흥이 나가면. 있는 민족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오늘 이 사건도 사실은 좀 무겁고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좀 딱딱하지 않게 잘 풀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화자찬하시는 겁니까? 네, 항상 이 마무리가 어려워요. 마무리가 어려워. 네. 어쨌든 유사 사건, 비슷한 사건, 안 좋은 사건들 다 이런 범죄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죄송한데 끊어서 미안한데 이 범죄에서 범죄를 안 당하려면 네. 일단 외국 언어를 배우지 말아야 되고 아유, 오히려 배워야지 안 그리고- 나가지.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있으면 그냥 빨리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배 타면 안 되죠. 아니 제가 피하면 안 되냐고.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고 아니, 왜 이래요? 배타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네. 안전한 사회가 돼야겠죠. 네, 그렇죠. 서로 믿고 신뢰가 쌓이는 사회가 되어야죠. 네. 네.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거 삭제시켜야 돼요. 편집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나가면 큰일 나. 뭐. 나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이거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아까 20년, 20년 뭐. 20년요. 그러니까 패터슨이 아예 저기 97년도에 형 받았으면 지금 나왔겠네요. 그래. 그 얘기는 너무 안 당연히 땜지지, 그런 거는. 여달래도 안 건져주지. 그거 나가면 큰일 나. 나 그것 때문에 아까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바로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아이, 그 내가 정도는 그 시점을 놓쳤어. 아니 그 정도 편집해. 근데 그거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그래, 해달래도 안 해줘, 그거는. 여달래도 안 해준다고, 그러네요. 아니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길게 녹음하면 돼. 그러니까 잘라. 그거 나가면 큰일 나요 진짜. 알았어. 여기 나갔잖아 지금. 뭘. 몰라, 아이, 저건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저건 녹화가 안 돼요 그냥. 생방송.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왔어요 계속 이거. 걱정되셨어요? 이거 공항 왔어 공항. 그러니까 살짝. 그때부터 말씀 안 하시고.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이거 어떡하지? 끊을까? 저거 끊어야지 빨리. 끊을까 하다가 그 나중에 얘기할까 하다가 계속 그냥 온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말을 중간에 안 했어 내가. 네가 말 실수해도 내가 편집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해라. 그나저나 에드워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얘기 왜 했죠 근데 내가 이거를 20년 전에 아니 잡혔으면. 그거는 맞는 얘기지. 그냥 얘기감으로 맞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프로에는 그때도 20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때 잠깐만. 그러니까 얘는 이거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얘는 지금 말 그대로 지 살려고 하다가 더 크게 받은 거야. 그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유, 그때 했으면 내가 볼 때는 한 4, 5년 살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이 사람 젊은 시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안 돼. 그래도 잘 지금 먹고 잘 살았다 20년 받았.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 돼. 아이, 지금 좀 부족해.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피님 이거 무조건 빼줘야 돼. 아이, 그게 안 였는다니까. 여달래도 안 였는다니까. 참, 깜짝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 알겠어 이게 알겠어. 그 얘기 아. 갑자기